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존투자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도 방향성이 애매했었고요. 이제 그 가운데 국내 증시도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은 수급이 엇갈린 가운데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오전장 대응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루합니다. 라는 게 이제, 제 드리고 싶은 그런 말이고, 또 아마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루하다. 근데 이게 왜 지루한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FOMC 이후에, 이제 주요 경제 지표 하나 이제 남아있는 거 있죠. CPI나 PPI 있고, 이제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에 이제 PCE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다음 FOMC에서도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은 인상 안 하고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느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투심이 조금, 흔들림이 좀 멈춰는 있는데, 이제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한 5일 동안 내린 거를 보면은, 어차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시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지지를 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으니까. 자, 근데 그러면, 저점을 이번에 단기간으로 잡았는데 왜 안 갈까? 네, 5일 내렸으면 5일 만에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떨어지는 게 5일 걸리면 회복하는데 그 서너 배의 시간과 힘이 든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인내심이 부족한 개인들, 네, 흔들림이 아주 강한 때고, 좀 여유가 있다면 이럴 때 항상 말씀드렸죠. 저점을 잘 지지하고 또 이 와중에도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 움직임을 잘 체크하자. 이런 걸 보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 오전이 아닐까. 지루한 거는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인데, 이 지루함과 초조함을 잘 내야 되는 게 또 우리 투자자들의 숙제, 영원한 숙제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미국도 CPI 대기하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지만, 일단은 모든 것들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치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다 부정적으로 조금씩 안 좋아요. 근데 이 안 좋은 것들을 만약에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소화해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점을 먼저 선반영해서 찍고 올라오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안 밀린다면 이거는 보다 더 시장의 방향성은 좀 더 구체화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전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종목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러지만, 일단은 아까 우리 앵커님이 재미있는 사진 보여주시는데, 슈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대한제당,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아마 이 3, 4주 전에 처음으로 이 대한제당이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을 때 요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률로는 생색내는 건 안 하지만, 이렇게 미리 시장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때는 조금 생색을 낼게요. 좀, 보기 싫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 한번 좀 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기후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장에 여러 영향이 있지만, 기후, 날씨도 이제 돈이 되는 겁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외신을, 좀 안 되는 영어 실력으로 외신을 좀 봤는데, 이제 설탕 가격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농산물 가격도 나오고, 마침 러시아 곡물 협정 얘기도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응이 뭘로 나타나냐면, 항상 거래량, 돈으로 여기 시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한제당을 말씀드렸고, 공개 방송에서도 한 3, 4주 동안 계속 이 대한제당, 그 다음에 사카린 만드는 경인양행, 보라, 그 다음에 신송홀딩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설탕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어제 삼양사도 잘 안 움직이는데 상한가 같죠. 대한제당 이렇게 급등 나오는데, 이거 지금 쫓아가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손실이 설탕 녹듯이 쫙 빠질 구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저건 신상원 전문가가 왜 저 때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또 다음에 이런 종목들 한번 시장을 보면서 찾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설탕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앞에서 형일 전문가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설탕만 오른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전이 효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과자값 오르죠.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저 어른도 좋아하지만, 네,
과자값도 이렇게 뭐 크라운 제과, 이 크라운 이름이 붙는 뭐 크라운 혜텐이 뭐니 다 이렇게 거래가 이제 나오면서 또 올라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밀가루 가격 올랐을 때 생각해 보시면 계속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학습 효과가 다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설탕을 쫓는 게 아니라 이런 과자 거래가 들어온 게 좀 있다면 이런 종목들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게 어떨까. 오전에 이런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이따가도 리뷰를 좀 하나 하겠지만 좀 선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 아침에 뉴로메카나 그다음에 뭐 SPG 이런 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점을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하락한 후에 저점을 최근에 단기 구간에서 만들고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좀 움직임들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오늘 조선 관련주 중에서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회사들 배 만드는 회사들도 봐야 되지만 관련주 보라고 말씀드렸죠. 뭐 어제도 성광밴드 오늘 태광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뭐 어제 시간에서 그 민간의 그 LNG 도매 시장 개방한다 그래서 GSE나 대성에너지도 움직였는데 그거에 또 이 성광밴드나 태광이 피팅 업체다 보니까 또 살짝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좀 시세도 나올 수 있는 거,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게 좀 오전 시장의 좀 특징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뭐 시장이 오늘 조금 과하게 또 밀리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시장 또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오전 시장입니다. 네, 오전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하이라이트에서 궁금했던 게 우리가 방향성은 아는데 이제 달팽이를 타고 가는 것처럼 느릴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이 느린 기간을 대응해야 될지 또 다른 문제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코스피 지수를 한 2년 이상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자, 저 멀리 뒤에 보면은 코스피 코로나 때 막 불장을 경험하고 올라와서 이 고점에서 물린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 속절없이 내리고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걸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려왔으면 올라가는 것도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은 걸리겠죠? 네, 지루하다고요? 아닙니다. 이 구간을 잘 버티면 역으로 저 위까지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겠죠.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내려오는 거는 좀 빨라 보이는데 올라가는 게 참 느리죠. 자,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은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고점에서 내려오고 지금 저점을 찍고 모든 업황들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시장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간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 조금 부족한 거죠. 자, 기대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버티고 갈 수 있는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많다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심리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까지 버텼는데 앞으로 갈 거 더 좋은 게 많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리잖아요. 느려도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느려도 움직이는 종목들, 현대미포조선, 조선주들 바닥에서 지금 살살 올라오죠. 네, 현대미포조선, 플러스 성광밴드, 태광 이런 조선 기자재들 천천히 한번 살펴볼 필요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지금 살짝 올라와 있지만 업황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죠. 반도체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또 오늘 올해 시장에 10조 가까운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돈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10조가 어디로 갔냐면 어제도 제가 잠깐 힌트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한 4개월 동안 1,100만 주 들어왔습니다. 거의 8조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대차,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로 갔습니다. 그럼 왜 그쪽으로 갔는지 살펴보고 그 종목들, 그 섹터들은 흔들림이 좀 덜하다는 걸 잘 보면서 다음에 어떤 종목을 그 섹터에서 골라낼지 실적 기반된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거래가 좀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후가 아닐까. 그리고 오늘 좀 내렸죠. 오늘 버티는 섹터의 수급을 잘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오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버티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군요. 자, 그럼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두 종목이나 됩니다. 첫 번째가 3월 8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모베이스 전자. 4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수익률은 보시다시피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쯤 추천을 해주신 태광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15% 이상 수익이 나 있고 2차 목표가 이제 3차로 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와 태광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네, 모베이스 전자 또 100%를 찍었네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네, 이 100%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디서 샀는지가 중요하고 왜 샀는지가 중요하죠. 자, 이때 처음에 진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좋다 안 좋다 다양한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흐름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였고 그 다음에 거래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죠. 돈이 들어왔다. 네, 그리고 추세가 최근 흐름의 자동차, 얘도 자동차 관련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미 정상회담이 마침 몇 달 후에 있었고 그게 이제 나오면서 또 수급이 또 들어오고 다른 이슈까지 엮였는데 자, 이제는 목표가를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100%가 나왔으니까 네, 원금 빼고 나머지는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면 그냥 다 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가는 3,600원 설정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왜 들어갔는지 어느 자리에서 들어왔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처음 추천드릴 때 저점을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실적도 기반돼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양호하고 다 좋습니다. 업황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2차 목표가긴 해도 좀 수익률이 애게 정도 하는 두 자릿수 살짝 넘는 걸 거예요. 그래도 요 정도 요런 흐름에서는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3차가 아니라 그냥 마지막 목표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목표가는 이거 태광은 23,000원을 마지막 목표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무거운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23,000원 이상을 가게 되면 그냥 시세를 즐기시고요. 자, 이런 종목들 무거워도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차근차근 갈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목표가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도 따라하기 참 편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추천주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런 장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밌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실제로 밥 먹을 땐 편식을 하지만 주식에서는 편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좀 큰 종목, 좋은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종목도 있는데 오늘은 DTN CRO라는 작은 회사, 요 작은 회사를 갖고 왔고요.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관련된 그런 다양한 비임상 그리고 임상시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풀 서비스 CRO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지금 한 800억 정도 되는데 너무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갈 때는 1,000억을 넘어가겠죠. 우리 저스템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실적도 좋습니다. 작은 종목을 갖고 올 때는 실적이 기반되니까 갖고 왔겠죠. 자, 320억에서 30% 정도 매출 늘어났고 또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그리고 유보율, 부채 비율 다 양호하고 어떻게 보면 재정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더 남아있는 그런 유망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저점에서 조금씩 거래가 들어오고 다시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에서 아래로 3분할에서 요 양봉 기준으로 해서 3분할 진입하면 될 것 같고요. 무리해서 쫓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회사가 실적 외에도 다른 좀 테마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 4,8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DTN CRO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